2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는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기에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해주거나 감시하는 기업의 환경 요인이다. 많죠.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촉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필요 없는 폐쇄 시스템이다. 환경 구속을 하고 있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 시스템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 4번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고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리자면 기업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필요 없는 폐쇄 시스템이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조직 구조 유사하죠? 제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전, 조직 문화, 다 비슷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은 비전이 해당이 됩니다. 28번째 문제. 다음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기업이 고객의 거래 정보와 모든 고객 접점에서 얻어지는 접촉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고객의 평생 가치 및 기업의 수익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경영 활동이다. 우리가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할 때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뭐죠? CRM.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29번째 문제. 다음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의 예이다. 그 속성이 다른 것은? 시장의 이자율, 물가, 환율의 변동. 뭐죠? 패스 분석.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기술 혁신. 기술적 부분. 노동자 압설리, 내부 이해 관계자. 공정거래법, 노동법, 독과점 규제법 강화.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정책적 부분이죠.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학 분석은 기업의 전략적 계획 수료에 빈번히 사용하는 기법이다. 다음 A 반도체의 수학 분석 내용 중 5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는 기회 요인이죠. opportunity. 브랜드 신뢰도 확보 및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 강점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외부니까. 외부죠. 지금 기회 요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맞죠. 이것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는 기회 요인이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화랑새.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화랑새를 이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들이 좀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의 강점이 되겠고 2, 3, 4번은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1번째 변형 및 심화 문제. 수학 분석에 대해서 변형이 딱 하나 나와요. 아주 쉽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균형 성과표의 변형. 아까 균형 성과표 문제 나왔죠? 그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BSC 이 두 부분,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일반적인 현직자들이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 그런데 아마 수학 분석과 균형 성과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클 포트의 파이포스 모델은 조금 집중해서만 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학기 동안 쉽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 환경 분석의 활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차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스타 기법은 가장 근간이 되는 분석 기법이다. 물론 이 부분을 실무자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환경 분석의 프로세스를 스타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갖고 있으면서 사업 현장에서, 그 다음에 경영 현장에서, 실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은 아마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일로 남겨드린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바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임해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외부, 내부 환경 분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츄에이션에 해당이 되겠죠. 외부 환경 분석 기법은 거시 환경, 경쟁 환경, 산업 환경, 고객 분석,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시 환경 분석은 패스 분석이 대표적이고, 경쟁 환경 분석은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델, 심화 문제에서도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산업 환경 분석은 어디를 참고하면 좋다? SM텍 홈페이지, 거기에 기술 로드맵, 이 부분을 보시면 산업 환경,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 분석에서 보면 거시 환경이냐, 경쟁 환경이냐, 산업 환경이냐, 고객 분석이냐,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부 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밸류 체인을 설명을 드렸고, CS 분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과 균형 성과표를 설명을 드렸는데, 외부 환경의 미시 환경 분석 부분과 내부 환경 부분을 연결을 해서 요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분석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시험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실무 현장에서 이 단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서 간추려진 내용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기업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수행을 하거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태스크 부분, 문제점 및 과제 도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부분이죠.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오면 전략 방향이나 경영 목표 수립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신규 사업 투자 계획, 신규 아이템 발굴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화된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STP 전략 및 OP 전략 수립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우리가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라는 부분을 하죠. 신규 아이템 발굴에서도 성과 목표치를 산정을 합니다. 분석을 하죠. 그 부분은 정량적, 그 다음에 정성적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손익계 산서가 정량적 분석, 정량적 목표 수립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회사의 인지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자긍심이나 소속감,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자부심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제품 요래 출시했는데 대박 났어. 이게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자긍심 이조차도 저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관리자나 경영자가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 기법의 흐름, 시츄에이션에는 환경 분석이 주를 이루고 태스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한다? 수학 분석,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에서 경영 목표 수립, 투자 계획 수립, 신규 아이템 선정, STP 전략, 그리고 코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전 단계에 뭐가 들어간다? 스왓 전략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스왓 분석과 스왓 전략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거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거시 환경 분석에는 패스트 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미시 환경 분석에서는 경쟁자 분석, 5포스 모델과 3C 분석이 활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S 분석의 항목은 전략, 시스템, 구조, 스타일, 스텝, 스킬,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쉐어드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때 쉐어드 밸류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성과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전과 전략, 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자원의 관점 이 5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5포스 모델과 균형 성과표 그리고 수학 분석은 심화 문제로 나온다는 거, 응용 문제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수학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전략을 수립한다 하는 부분 또 다른 요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아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내부 환경을 분석할 줄 알면은 아마도 세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에서는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시 환경 분석은 패스트 분석, 미시 환경 분석은 5포스 모델, 내부 환경에서는 균형 성과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거시 환경 분석이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미시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 분석이 나오는 거죠.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 내용,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거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 교차점을 갖고 수학 분석이 이루어진다. 물론 수학 분석의 내용에는 위협과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시 환경 분석에서 도출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수학 분석의 내용과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즉 위협과 기회 요인을 어떻게 상쇄시키고 활용할 것인지를 하는 부분이 수학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의 구분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수학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수학 분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은 수학 분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분석을 통해서 도출하는 방향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것도 있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보고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수학 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로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경영학의 제 문제를 보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단계가 환경 분석 다음에 수학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수학 분석을 안 하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전략 방향을 바로 도출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보고서를 쓸 때, 계획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를 혼용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수학 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때도 있지만 바로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이것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계획, 실행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방법이죠. 쭉 한 다음에 추진 전략 및 적용점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전혀 하자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죠? 모아놨죠? 이게 한 장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쫙 이것을 모아서 이 내용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밑에 전략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세 개로 구분해서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추진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환경 분석은 이 표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되죠. 화이트푸스 모델은 이런 도식화된 도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서로 연계해서 볼 수가 있죠. 서술형의 장점과 이렇게 도식한 자료의 장단점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보고서를 꾸밀 때, 작성할 때 서술식으로 할 것이냐, 도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은데 저는 가급적 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부 환경 분석, 균형 성과표, 균형 성과지표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이렇게 도표로 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수학 분석 나왔죠? 수학 분석도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분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업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에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수학 분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주 어려운 과목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시험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겹도록 제 얼굴을 봤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가 혹시 복도에서 만나서 못 알아봤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큰 마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